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야기된 대로 면의 수정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아스에서는 자이든 타이든 면을 수정한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미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리어 쪽 라인이 좀 내려와 있죠. 처음 모델인 시작 시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깔고 하다 보니 비례가 조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리아스에서 서페이스를 수정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그 리어 쪽에 램프 라인이 거의 수평으로 평행하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잡은 거는 라인이 상당히 뉘어 있습니다. 이게 도면이 말씀드린 대로 좀 달라요. 좀 다른 도면을 구했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겠죠. 네,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 수정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리아스 모델링은 이론선, 그러니까 엣지를 잡아서 R을 주는 일종의 깎아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들 경우에가 좀 더 수정이 쉽겠죠. 이론선의 위치를 수정한 후 다시 R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라인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서 면을 수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이론선 방식으로 면을 구성하는 것은 알리아스 모델링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고요. 램프 라인의 각도를 한번 비교해보고 위치점을 대강 잡은 다음에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쪽 라인의 끝점과 핸더 쪽의 끝점을 연결해서 대강의 각도를 유추해 보고요. 네, 저 정도 위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인을 그리고요. 저 라인은 이제 기준 라인이 된 거죠. 저 각도의 기준 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릴 라인들, 그 라인들을 바운더리 엣지에서 듀플리케이트 합니다. 일단은 듀플리케이트 하기 전에 R을 모두 걷어내는 게 좋습니다. 예, R을 일단은 엣지 상태에서 다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론 상태에서 최대한 R을 드러냈을 때 드러내 주시고요. 예, 저런 식으로 이제 R을 추출한 다음에 저 기준 라인에 저 라인들을 옮겨 보겠습니다. 예, 컴바인 커브를 통해서 옮기면 옮겨지거든요. 그러면 기준 라인을 기준으로 바운드 엣지 라인들이 전부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만큼 옮겨졌죠. 원래 위치에서 저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사실 서페이스를 수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바운더리 엣지의 위치를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 알리아스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커버를 수정을 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틀어지죠? 저렇게 틀어진 거는 블렌드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요. 양쪽 바운더리를 고르게 맞춘 후 스무스를 통해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면 조금 흔들렸어요. 인서트에서 보시면 사선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단 부분 바운더리도 로우 값을 맞춰준 다음에 다시 블렌드를 통해서 주게 되면 이렇게 맞아 있죠. 그 다음에 남은 바운더리 엣지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커브에 붙여서 얼라인을 통해서 전부 맞춰주게 됩니다. 자, 근데 저 라인이 조금 끝이 좀 안 맞죠? 예, 그래서 끝을 좀 일단 맞춰주고요. 저 서페이스를 다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어 저 범퍼의 위치를 조금 다시 수정을 해야겠죠. 저 위치점을 조금 잡기 위해서 사진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요. 예, 저 라인들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피해서 적당한 위치에 내려놓으시고, 자, 약간 저렇게 싹 돌아가는 SR 느낌, 예, 저 느낌을 잡기 위해서 이론선 기준 라인을 새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요. 역시 듀플리케이트해서 카피하고 컴바인 통해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리빌드 통해서 유니폼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럼 조금 잡히는데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하단 부분 제가 라인하고 비교해서 너무 패러하게 왔기 때문에 약간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려줘서 저 비례를 좀 잘 보셔야겠죠. 다시 컴바인을 통해서 라인을 잡아주게 되면 역시 내려옵니다. 여기 지금 뭐 어렵지를 않아요. 예, 어렵지 않고요. 컴바인 통해서 이렇게 기준 라인을 잡아놓고 만들게 되면 3D 커버가 이렇게 쉽게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연장해서 위치점 잡아주고 붙이기만 하면 되죠. 예, 블렌드 통해서 온라인 블렌드 통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유니폼하게 만들라는 게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엑셀레이션을 주지 마라. 의도적으로라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나머지 면의 바운더리도 동일하게 붙여줍니다. 블렌드를 통해서 동일하게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죠? 붙었죠? 근데 저쪽까지 붙이면 근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생기기는.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쪽은 붙였는데요. 면이 저렇게 너무 예각이 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각이 면이 생겨요. 뾰족한 면들이. 그래서 면이 약간 말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예. 끝부분이 말려요. 일단 R을 한번 잡아보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점만 저렇게 잡아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자, 서페이스 저 바운더리가요. 너무 예각이거나 너무 둔각이면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맞곡지각이라고 있잖아요. 맞곡지각. 이 맞곡지각들이 한쪽이 예각이면 한쪽이 둔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쪽이 너무 또 둔각이면 한쪽은 예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면을 구성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면이 저렇게 뒤틀리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라인의 수직 방향, 그러니까 노말 방향으로 구성하기가 제일 좋긴 한데요. 모든 면이 그렇게 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한 면 분할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면을 거의 다 붙이긴 했어요. 라인이 조금 안 나와서 블렌드 통해서 컴이 좀 주저앉는 것 같아서 블렌드 통해서 적당하게 맞춰주겠습니다. CV가 좀 고르게 유니폼하게 가고, 그다음에 저 컴들도 좀 잘 맞고, 그러면 더 깨끗한 면이 나오겠죠. RS에서 서페이스의 퀄리티 기준은 항상 바운더리가 기준이 됩니다. 바운더리가 틀어지면 내부의 CV들도 틀어지기 때문에 절대 좋은 서페이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운더리 기준으로 서페이스 퀄리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바운더리를 정확히 깨끗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가운데 BL제로 시메트리 라인이 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보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붙이다 보니까 조금씩 틀어져서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맞춰주면 되겠죠. 가운데 시메트리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동일하게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맞추시면 시메트리가 다음과 같이 맞아 있죠. 탑에 리어그레스 부분도 한번 붙여주시고요. 자, 확인해 보면 약간 틀어지는데 저는 지금 맞아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제 온라인 블렌드를 통해서 조금 조절을 해보고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맞춰요. 수정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약간 내려서서 좀 맞춰주고요. 항상 바운더리는 결국에는 커브기 때문에 커브 퀄리티가 중요하겠죠. 자, 스무스 한번 주시고 마무리하면 시메트리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맞습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들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깨진 부분이 이제 그렇죠? 마치다 보면 깨지니까 깨진 부분 다 이제 온라인 통해서 다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라인 다시 주셨으면 다시 루프쪽 끝라인도 조금 손을 봐야겠죠. 저기 약간 컨티티가 안 맞아 있어서 저 라인도 역시 맞춰 주시고 그러면 필라 쪽 라인이 그죠? 조금 다시 어긋나 있을 겁니다. 저쪽은 탄젠트만 잡았잖아요. 탄젠트만 다시 잡아주는데 너무 좀 길어서 이렇게 끊어서 잡고 다시 익스텐드해서 붙이면 되겠죠. 원위치 다시 가고요. 그러면 저 트랜지션면도 잡아주고요. 자, 기준 면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면을 많이 흔들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블렌드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은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면을 새로 만들거나 크게 흔들지 않고 조금씩 말아가면서 말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는 거게 되겠죠. 나머지 면들도 전부 다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면도 큰 알면인데요. 이것도 여기 같이 붙여볼게요. 요건 약간 좀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유니폼하게 안 나오고 약간 틀어집니다. 저건 위쪽에서 아래를 맞춰야 될 거야. 저런 식으로. 저게 낫겠죠? 자, 이제 나머지 면들도 다 온라인 해보시고요. 조금 어려운 면이긴 한데, 오늘 일단은 컨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버트를 하니까, 저게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둔각에, 저건 둔각이 되잖아요. 면이 끝에가 싹 말릴 겁니다. 끝에가 쭉. 저렇게 구성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죠? 저렇게 되고 버터플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라인이 CV가 틀어지고 그죠? CV가 굉장히 틀어집니다. 좋은 구성이 아니에요. 저 둔각면을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저 때는
저렇게 올려준 다음에 끝을 밀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이미 잡으면은 저 끝에가 말아져요. 그죠? 이 끝이 말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둔각으로는 구성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건 죽이고 끝에 붙여서 저런 식으로, 그쵸? 각을 90도에 가깝게, 노말방에 가깝게 구성을 최대한 합니다. 일단 저쪽이 조절하면서 떨어져서 일단 다시 붙이고 볼게요. 스무스로 좀 정리를 해주고 다시 붙이겠습니다. 자, 그럼 저게 끝에 말리잖아요. 저 말리는 느낌을 가급적이면 저 엣지를 둔각이 되는 거를 노말, 그쵸? 저는 지금 노말로 비슷하게 줍니다. 너무 많이 가면은 면이 또 너무 많이 변하니까 적당히 하이라이트 성향 보고 같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거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저 라인도 아마 바로 트림에서 해서 잡으면 약간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잡으시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좀 나오는데 버터플라이가 생겼잖아요. 그죠? 예. 예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거를 노말로 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면을 좀 분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거는 한 면으로 잡을 수가 없고 면을 좀 분할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 면 분할해야 되는데요. 저 이제 바운더리 저렇게 뾰족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약간 노말로 가고 면을 분할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저는 지금 노말로 가게 만들고 그럼 이제 면이 버터플레이가 안 생기잖아요. 대신 좀 흔들렸는데 그쵸? 예,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이게 이제 면을 이제 저쪽 끊어줘야 되는 거죠. 예. 끊어서 처리해야 됩니다. 저게 약간 S자를 흔들리는 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R을 중간에 잘라놨기 때문에 저 R을 일단 원래 자리 타고 정리해주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과 이제 다 동일하게 맞춰줘야겠죠. 이번에 이쪽에서 비슷하게 오겠습니다. 스무스 한번 줘서 정리해 주시고 CV 최대한 튀지 않게. 자, 됐어요. 블렌드 통해서도 적당하게 조절해 줍니다. 이 면을 많이 신경 써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뭐 속도에 이렇게 많이 좌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붙여봤는데 동일하게 버터플라이가 생기죠. 그래서 저거는 이렇게 잡고 나서 이쪽 부분 노말로 만들던가 아니면 잘라서 끝면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아예 노말 부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끝에를 붙이면 S자면이 되기 직전까지만 이제 붙이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중간 정도만 이제 보정을 해서 저쪽에다 붙여보겠습니다. 조금 면이 밀리긴 밀리네요. 조금 안 좋은데 아까 그 상태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해보니까 좀 많이 밀리네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대로 가고, 라인을 정리한 다음에 면을 만들고, 여기다 한번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위치는 잡히는데 면이 약간 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넣고요. 나머지 면들을 다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저기 딱 붙여서 가는 게 낫겠죠. 자, 끝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우선 프로젝션에서 처리하고요. 프로젝션에서 트림, 그다음에 온라인을 맞추는데 이제 굳이 이제 디그리 아까처럼 6으로 갈 필요, 처음처럼 6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디그리 5로 해서 최대한 맞춰봅니다. 맞춰보는데 잘 안 맞네요. 이거는 그냥 해보다가 조금 안 맞아요. 안 맞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서트로 가는 게 낫겠죠. 다시 인서트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안 맞네요. 그죠? 어차피 이제 저 라인을 맞춰놨기 때문에 저 위치만 가면 되잖아요. 인서트 맞춰서 다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서트 맞춰서 해주면 이렇게 맞죠. 인서트는 트림이면서 내추럴 엣지의 성향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아이소팜을 그대로 자른 거기 때문에 인서트 라인에서 익센다면 면이 그대로 나오죠. 자, 남은 면 저 자리들 맞춰주시고, 실질적으로 면을 수정한 거는 두세 개밖에 없어요. 크게 수정한 건 두세 개밖에 없고,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면이 틀어진 게 점점 없어집니다. 대신 이제 공차는 좀 깨지겠죠. 왜냐면 면을 일단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공차 작업을 이제 마치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공차도 막 1mm, 2mm 이렇게 틀어진 게 아니라 0.1mm 뭐 이런 식으로 작게 틀어진 거기 때문에 적당히 스무스, 적당히 블렌드 통해서 맞춰주면 크게 깨지지 않고 크게 공유 변화 많이 없이 잘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남은 건 이제 마사지 통해서 잡아주면 되겠죠. 조금 잘 안 나오죠. 두 번 맞춰보고 마디본 엣지가 안 나면 그건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공차 처리를 남은 면들을 다 해줍니다. 이거는 약간 좀 숙달된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는 굳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최소 포지션까지는 그래도 다 맞고 공차가 정확히 C가 파란 C가 안 뜨더라도 하이라이트 흐름은 흐르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공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차 기준으로 저 컨텐츠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가 맞는데 공차가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공차 값을 내려주면은 맞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라도 하이라이트 흐름은 맞춰주시면서 들어가셔야죠. 저 공차 값은 안 맞더라도. 자, 다시 이제 바운더리를 붙여가면서 이론선을 또 붙여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사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는 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퀵 서페이스를 만든 거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학습을 해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냥 업무 보실 때 퀵 서페이스 만드실 때는 굳이 저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자, 이제 남은 알들 처리해 주고요. 자, 저거는 이제 Y 트랜지션이 되기 때문에 Y 필렛, 네, 그렇죠. K 트랜지션이 되기 때문에 탄젠트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은. 약간 틀어져서 라인이 조금 안 좋네요. 저 끝에가 아까 좀 올렸더니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맞춰주고, 다시 맞춰주고, 온라인 다시 해주고, 너무 흔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온라인에서 전부 나오죠. 커버처가 전부 나옵니다.
CV 정리 좀 해주고 다시 온라인 통해서 공차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면을 분할해 줘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야 되나요? 저 끝에 CV가 하나 딱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저 CV를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역시 바운더리를 스무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운 시켜가지고 엣지를 맞춰주고 바운드를 맞춰주고요. 저게 톡 튀어 하나가 올라왔었잖아요. 저거를 저렇게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기존 면에 붙이던가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그쵸? 새로 만들어서 면 구성하면 되겠죠. 공차가 잘 나오는 CV 구성은 역시 정리된 CV 그죠? 유니폼하게 정리된 CV가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해서 다시 온라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오죠? CVS 라인 정리해 주시고 조금 디그리 올려서 면을 붙이는 거죠, 한마디로. 저 트림 엣지에. 자, 나머지 다 COS 정리해주고요. 한쪽이 한쪽 깨지는데 저기 맞추시면 또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위쪽은 다 맞춰서 이제 리어 범퍼 쪽은 이제 아까 틀어진 라인을 좀 다시 잡아보는데요. 비례를 조금 저걸 확인했었잖아요. 저것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거는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컴바인 통해서 잡으면 됩니다. 항상 면을 수정할 때는 R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제일 편하게, 제일 쉽게 가는 방법입니다. R을 드러내고 하시는 게. R을 드러내시고 다시 이론 상태로 가셔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딱 맞게 되죠. 나머지도 이렇게 블렌드 주시고 이거는 바운드를 잡아도 무관하겠죠. 예각이나 둔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범퍼 라인도 컴바인 통해서 라인 잡으시고 온라인 블렌드 통해서 맞춰줍니다. 조금 틀어진 거는 리빌딩을 통해서 유니폼하게 잡아주고요. 뭐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이제 웬만큼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고 저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다 맞추면 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저렇고요. 이렇게 작은 면들도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잡아주고요. 나머지도 전부 다 붙여줍니다. 또 핸들 쪽에 좀 갭이 있는 것도 다 붙여주고요. 블렌드 통해서 붙여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자, 이제 라인이 내려왔어요. 그죠? 이제 저 면만 잡아주면 되는데 저면 이제 면 분할을 통해서 노말 성향을 지키면서 잡아줘야겠죠. 일단 저 면은 하나만 잡아줄게요.
남은 면들은 나머지 이제 범퍼 밑부분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러럴하게 잘라주고 가면은 노말로 들어가겠죠. 네, 저런 식으로 저면이 이제 네가티브로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잡아주고 나중에 저면을 네가티브로 말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면만 잡아놓는데요. 역시 이렇게 뾰족하게 잡으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노말로 잡은 다음에 노말로 이제 블렌드를 해주시고 끝에 붙여주시고 저렇게 잡은 다음에 딕을 올려 잡으면 되겠죠. 저 위쪽 부분은 삼각형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삼각형 처리하는 것도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삼각형 처리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약간 면이 좀 우룩부룩 이상한데 아직 저 밑에 부분을 말아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형상이. 그러니까 저거는 특별하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되고요. 일단 하나는 과정이니까 저 과정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수정이 될 거기 때문에 잘라주시면 이렇게 면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면을 메꿔주게 되면 사이드에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기존 라인하고 자 사이드에서 저렇게 라인이 되죠. 기존 라인은 그죠? 각도 이렇게 확 꺾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도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고만 한 거예요. 저 라인은 저렇게 틀린 거를 유추해서 찾아내고 저런 식으로 그 사이드를 고쳤습니다. 이게 수정하는 방법이고요. 알리아스에서 서페이스 수정하는 방법이고 저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변화해 가면서 바운더리 엣지 변화해 가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수정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좀 그리고 어렵지 않게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차이겠죠. 뭐 어떻게 해도 어렵긴 한데요. 서페이스 모델링 수정이라는 게 그래도 저렇게 하면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라인으로 이제 들어왔죠. 프론트도 확인해보면 어찌 비슷합니다. 사이드에서 저 캐릭터 라인은 이제 아래 주면 되는 부분이고 하이라이트가 저기에 따라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보시면 리어 쪽도 거의 비슷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거의 비슷하게 좀 내려왔네요. 약간 올라간 느낌이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하게 내려온 것 같아요. 자, 수정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